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조선 예학의 맥을 이어온 사계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김집의 제자로 노론의 영수가 된 송시열에 관해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1607년 선조 40년에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군 구룡리의 외가집에서 사웅원 주부를 지낸 은진송씨 송갑조와 선상곽 씨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송시열은 김장생 등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율곡 이이와 우계 성운과 구봉 송이필의 학통을 계승하였습니다. 숙질간인 송중길과 함께 동문수학하였으며 송중길과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1631년 인조 9년 김장생이 작고하자 다시 그의 아들인 김집에게서 학문을 사사받았는데, 이때 윤성거와 윤유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윤성거의 아들 윤증과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운명을 맞게 되고, 윤유는 주자의 해석을 그르다며 장구를 멋대로 고쳐 그를 사문난적이라며 규탄하게 되었습니다. 송시열은 1633년 인조 11년 사마시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한 후 최명길의 청거로 경능 참봉이 되었으나, 한 달 만에 사직하고 2년 후 복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효종즉위 초부터 서인인 송시열은 송중길과 함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공론화시키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인과 반대당파인 남인들은 서인들이 효종의 종통을 부인한 것처럼 몰고 갔습니다. 남인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1656년 이조 참의로 다시 출사하고 2년 만에 이조 판서의 직에 올랐습니다. 1659년 3월부터 효종은 송시열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며 함께 은밀히 북벌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봄 효종이 사망하며 북벌 계획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이며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 조씨의 복상 문제로 윤유 등 남인은 3년복을 주장했고, 송시열 등은 기년복을 주장하며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것을 제1차 예속 논쟁이라 하는데, 효종은 임금이긴 하나 차자이므로 송시열의 기년복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60년 4월 남인인 윤선도는 송시열과 송중길 등 서인 세력이 소현세자를 정통으로 생각하여 복상 문제를 기회로 소현세자빈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주청한 것을 역모로 몰아가면서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를 올렸으며, 허목과 윤유 등 남인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1차 예속 논쟁이 송시열의 승리로 끝나자 윤선도는 삼수로 유배령이 내려졌으며,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과 불안은 이때부터 점점 꼴이 깊어져 갔습니다. 송시열은 효종의 장례와 장지를 애워싸고 또다시 남인들의 집중 공세를 받자 사직하고 충청도 회덕으로 돌아갔습니다. 숙종 초 송시열 등은 다시 소현세자빈 강씨의 억울함을 주장하여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마침내 숙종은 소현세자빈 강씨의 무혐의를 인정하고 민회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다시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제2차 예속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효종비를 차자의 왕비로 인정 9개월설을 주장하였으나, 남인 쪽이 내세운 기년설이 채택됨으로써 실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예속 논쟁에서 송시열이 패하자 1675년 5월 남인의 영수 허무근물론 송시열과 동문수학한 윤유마저 그의 사형을 주장했으나, 남인 중 허적이 두 선왕의 스승이고 고명대신임을 들어 사형을 반대하여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1688년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자 다음에 1월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았으며, 희빈장 씨의 아들을 다시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송시열은 중전이 아직 젊어 후사를 생산할 수 있는데,
후궁의 소생을 굳이 서둘러 세자로 삼는 건 법도에 어긋나며 시기상조라고 반대상소를 올렸습니다. 숙종은 크게 노하여 그의 모든 관작을 박탈하고 먼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인들은 송시열을 귀양지에서 잡아들여 신문을 해야 한다고 상소했고 숙종도 모시기는 척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끌려 나온 송시열은 신발이나 우마를 타지 않고 도보로 광양을 거쳐 전라북도 정읍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를 항성부로 압송해 국문하기로 했지만 당시의 남인인 영의정 권대우는 금부도사에게 중도에서 사사토록 명했습니다. 당쟁으로 남인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83세로 남인과 숙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운명했습니다. 사사된 송시열의 시신은 고향인 대전 회덕에 안장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성리학적 학문의 원리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한편 여성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과 대동법, 호포제, 노비종모법, 서울제폐지 등 민생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종 때는 우암 송시열의 건의에 의해 신덕왕후의 복위가 결정되었고 숙종 때는 단종복위와 사육신의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송시열은 윤유와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예송 논쟁 초반까지만 해도 송시열과 윤유는 서로를 당이 다른 양반 정도로 인정하였으나 예송 논쟁이 격화되면서 둘은 원수로 돌변한 것입니다. 숙종 때 이르러 정쟁의 패단이 극에 달했고 이는 바로 오늘날의 정치계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은 조선 성리학과 예학의 대가이며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송시열과 함께 서인을 이끈 송중길에 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